인터넷 서비스의 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리눅스 네트워크의 개요.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프로토콜 설치,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리눅스에서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련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넷 카드다 그러면 이더넷 카드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모듈 형태도 되거든요.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은 다음에 설명 또 드리겠지만 모듈은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커널에 어떤 이제 이더넷 카드를 사용하려면 커널이 그 관련 이더넷 카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커널에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듈 형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가 일종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듈 형태로 이제 커널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해당 네트워크 장치를 쓸 수 있는 형태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눅스는 대부분의 이더넷 카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드라이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련 모듈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뎀, 지금 잘 안 쓰지만 이제 ISDN, AX.25, ATM 이런 거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상화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젠이라든지 KVM, 버추얼박스 도커 같은 서버 가상화 장치도 보통 이제 대부분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과정을 보면 일단 이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서버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넷 카드를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뎀이나 시리얼 패러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이더넷 카드나 이런 네트워크 카드를 이제 장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리눅스 자체가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고 유닉스가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이제 그 운영 체제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프로토콜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토콜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지난 영상에도 언급이 됐지만 ETC 밑에 프로토콜 코스 S가 붙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별도로 프로토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웹이라든지 메일, FTP 이런 서비스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 나오죠. 일단 에러가 있죠. 보통 제가 지금 두 개를 띄워놨는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컴퓨터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CentOS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이더넷 저희가 이제 설치할 때 ETH0을 그 이더넷 카드를 하나씩 설정했기 때문에 ETH0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ETH1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가 장착했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호스턴 어댑터라고 해서 이제 제 영상을 쭉 따라 했으면 이더넷 카드가 지금 두 개 잡혀 있을 거고요. 0, 1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번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버추얼 박스에서 여러 개 운영하게 되면 어떤 분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생성하게 되면 번호는 바뀔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0번, 1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에러라고 있죠, 에러. 요게 이제 가상 루프백 장치라고 보시면 돼. 가상 인터넷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 즉 이더넷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에러라고 부르고 에러가 로컬 루프백 장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IP는 127.0.0.1이 할당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VG 원래 그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게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근데 이건 지금 저희가 그 가상적인 어떤 지금 버추얼 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VMware, 제엔 같은 거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가상머시에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 버추얼 브릿지도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딱 깔면 에러밖에 안 잡힙니다. 이더넷 카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더넷 카드 있으면 ETH 0번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뒤에 이 다시 일단 에로가 로컬 루프백 장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인터 장치라고 제가 써놨고요. 핑이라든지 각종 네트워크 디버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IP가 기본적으로 127.0.0.1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넷 카드인 경우에는 이제 ETH 제가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 첫 번째 카드, 이더넷 카드는 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요. 보통 이제 이더넷 카드는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더넷 카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센토스 7 버전부터는 ETH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아스 설정해서 실무에서 ETH0으로 바꿔 쓰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EMP로 이렇게 잡힙니다. EMP. 그래서 센토스 7부터는 ETH 계열로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처럼 EMP형 S3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더넷 카드가 조금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7 버전서부터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패러럴 이런 거 다 현재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추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 가상화 설정하는 경우에 이제 NAT 설정이 사용하는 내부 장치, 그다음에 사용하면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다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형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치 명이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더넷 카드 설치하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더넷 카드 설치 안 하실 텐데, 지금 저희 이 버추얼 박스에서는 그 가상적으로 이렇게, 그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이더넷 카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더넷 카드를 모듈을 올리거나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랜 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처럼 이제 압축 푼 다음에 컨피그 메이크 매크 인스톨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압축을 풀면 모듈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게 모듈들이 2000이라는 어떤 이제 모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드 프로브 명령을 이렇게 올리면 이 LS 모드가 이제 그 리눅스에 탑재된 모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넷 카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LS 모드 해보시면 지금 버처박스에서 기본적으로 2000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 지도사로 기본적으로 궁금하다라고, 물론 저희가 이제 인텔 이게 인텔이거든요. 버처박스 상에서 보시면 인텔 랜 카드로 잡혀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모듈들이 이제 어디 있냐면 CD LIB에 모듈스 한번 볼게요. 모듈스의 커널 버전 밑에 드라이버스 커널 밑에 좀 복잡합니다. 드라이버스 밑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제 CD 넷 밑에 가보면 여기 보면 이제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치. 이게 이제 네트워크 모듈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네트워크 모듈들에 대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 별표해 보시면 2000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확인하면 모드 인포 하시고요. 2000이라는 그 안쪽에 좀 이걸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 랜카드가 어디 거냐면 인텔 랜카드 지금 이렇게 이게 모르셔도 됩니다. 인텔 랜카드 지금 프로 1000이라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기가빗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아무튼 원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KO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커널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가상모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에 있는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설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없다라고 하게 되면 KO 모듈 같은 거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모듈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넷 접속을 위한 설정이요. 자, 이제 이더넷 카드를 장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프로토콜 설치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설치하게 되면 이제 인터넷이 되도록 이제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접속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모뎀을 사용했습니다. PPP라든지 슬립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건 이더넷 카드로 이렇게 기반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이제 그 PPP라든지 슬립은 설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려게 되면 이제 IP 설정은 필요하죠. 근데 아마 그 가정에 쓰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ISP 업자라고 하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LG라든지, LG U+라든지,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 같은 거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IP를 이렇게 할당해 줍니다. DHCP라는 서버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아마 IP를 뭐 설정하실 경우가 없을 텐데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IP를 이제 고정 IP를 할당을 받거든요. IDC 센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IDC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회선을 빌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기초 세팅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호스팅하는 업체를 취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정 IP를 할당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러게 되면 이제 IP 주소라든지 뭐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정도는 아셔야 이제 서버 세팅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호스트 이름, 그다음에 도메인 설정되어 있는 건 이제 도메인 같은 설정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IP 주소, 넷마스크, 뭐 게이트웨이 주소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넷마스크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넷마스크는요. 다른 말로 서브넷 마스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를 이제 분할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C 클래스를 많이 할당을 받고요. C 클래스의 기본 넷 마스크 값이 255-255-250입니다. 그러면 이 2525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네트워크에 묶여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256개. 예, C 클래스 한 네트워크 대역이 전체 다 묶여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클래스는 기본값이 25250입니다. 그럼 여기에 0부터 255까지 256개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부터 250까지 256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65,536개입니다. 원래 B클래스가 하는 네트워크가 65,536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클래스 같은 경우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니까 약 1600만 개가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C클래스에 한번 200대가 한 네트워크로 묶여있다라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 네트워크를 묶여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브로드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공유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네트워크에 묶여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패킷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캐스트를 보통 이제 공유를 하고요. 계속 이제 리슨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통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으면 네, 서로 간에 교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왜 내가 다른 부서랑 회사에 있어요. 회사가 뭐 회사 인원이 25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C 클래스를 받았겠죠. 근데 굳이 다른 부서랑 뭐 교류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설정하는 값이 서브넷 마스크 값이에요. 즉 기본 C 클래스가 256대가 묶여있는 난 반으로 나누고 싶어요. 회사가 부서가 2개야. 아니면 회사가 부서가 60명씩 뭐 한 4개 부서로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 나눠진 부서 내에서만 이제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다.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설정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그런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이제 내려보시면 예를 들어 IP 주소가 192.168.3.10이라고 되어 있고요. 넷마스크가 이제 25250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슬러시 24라고도 표기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뭐 접도 표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이제 1이 2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25250이랑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예를 들어 3.대가 11 쓰고 넷마스크 25250 보통 우리가 넷마스크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192.168의 3.0번서부터 192.168의 3.250번 총 256개의 호스트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개 네트워크를 묶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256개가 시크레스의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에 속한 개수인데 다 사용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번하고 255번은 이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0번은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부르죠. 네트워크 주소. 즉, 그 대역을 대표하는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화벽 같은 데서 191.168점 3점 대역을 다 차단하고 싶다. 그럼 191.168점 3.0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다 차단되든지 아니면 허가할 때 쓴다든지 거부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그 해당 네트워크 대역을 이제 지정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5번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주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체통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체통.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속한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3.2번 사용자가 있고 뭐 100번 사용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두 개 사용자가 패킷을 서로 간에 보내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원래는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의 한 클래스에 250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용자 예를 들어 한 클래스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가 고개를 숙이고 안 쳐다보고 있으면 윙크를 한다고 치죠. 저한테. 안 쳐다보고 있으면 윙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게 되면 나한테 패킷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256대가 지금 묶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2번 사용자는 1번한테 가서 너 나한테 네트워크 보낼 거 있냐? 3번한테 갔다 있냐? 이런 식으로 200 사용자를 다 수시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즉 모든 메시지를 2번에서 100번 사용자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100번하고 여기다 보낸다는 우체통처럼. 그러면 100번은 2번한테 가는 게 아니고 브로드캐스트로 가서 나한테 보내는 게 있나 없나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 브로드캐스트 방송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한테도 메시지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256개 중에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이제 294개를 줍니다.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두 개는 무조건, 모든 네트워크에서 두 개는 무조건 빠집니다. 게다가 이제 인터넷 쓰게 되면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정해야 되거든요. 게이트웨이가 그 네트워크 주소에서 실제 인터넷에 물려있는 주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라우터 같은 데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C클래스에서 256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대표 주소 하나 빠지죠.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 빠지고 게이트웨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253대로 준다라는 거.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게이트웨이는 용어로 아셔야 되죠? 게이트웨이 또 나오죠? 게이트웨이란 이제 서로 다른 통신망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한 네트워크의 통신 기능을 하기에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통신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해당 네트워크에, 이건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시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관리한 네트워크 대역에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걸 지정합니다. 뭐 물론 이제 라우터를 이제 잘 다루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핵심인데, 보통 이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보통 1번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0번서부터 0하고 255번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게이트웨이는 1번 아니면 254번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1번을 선호해요. 저는 세팅할 때 1번을 쓰는데 254번을 할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이제 게이트웨이로 설정을 해야 돼요. 게이트웨이를 이제 설정하지 않으면 인터넷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로컬에서 통신만 하겠다.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만 주고받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필요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목적은 외부망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설명 나오죠? 네, C클래스 기준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가능한 호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C클래스가 256개 중에, 그렇죠? 네트워크 주소 0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250번 무조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1번 또는 보통 이제 254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개가 빠져서 256에서 3개를 뺀 253개가 기본 이제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